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능 성적 통지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 수준별 수능과 탐구 과목 두 과목 선택으로 인해서 응시자가 적은 과목은 등급컷 예측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성적을 받은 후에 구체적인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미리 나의 위치를 좀 파악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좀 대비를 해서 정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그 정시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명쾌한 상담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합격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상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합격을 향한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지략가시죠. 입시계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시는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상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학의 폭풍 카리스마로 불리시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시죠.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수능 성적표 배부가 일주일 남아서 우리 학생들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또 선택형 수능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아마 그 혼란과 또 긴장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지금 2014학년도 정시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전경원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까지에서 마련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는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리고요. 일부 행사에서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 행사에서는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로 문의를 주시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고 또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여운 목소리의 여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했는데요. 네. 수능이 이번에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봤나요? 영어를 못 봤어요. 영어가 좀 많이 아쉬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좀 받아볼 텐데요. 윤상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윤상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뭐 우리 학생 감기 걸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뭐 수능 보느라 또 수시 전형 치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오늘은 어떤 점이 궁금해서 신청하셨어요? 네, 제 성적으로 지원해보면 좋을 만한 정시 대학들 중에 심리학과 있는 대학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예. 네. 심리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네요. 네. 예, 오늘 저기 심리학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심리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고 또 우리 학생한테 맞는 그런 대학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윤상영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6등급, 수학 2.8등급, 영어 3.4등급, 사회 2.7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2.88등급입니다. 자, 2014 수능 가채점 예상 점수인데요. 국어 B형 선택했고 원점수 95점에 2등급 예상되고요. 또 수학 A형 84점에 2등급, 영어 B형 73점에 4등급, 그다음에 사탐은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를 각각 2등급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볼게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심리학과를 아까 희망한다고 했는데요. 정시에서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와 또 전북대학교 심리학과를 현재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지원대학인데요. 모두가 다 심리학과를 지원했고요. 충남대, 아주대, 전북대, 또 아주대, 중앙대에 총 5개의 전형을 통해서 심리학과에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희망대학 보니까 일관되게 심리학과를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말한 것처럼 영어 점수가 정말 좀 아쉽네요. 네. 점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학생 지금 살펴드린 대로 성적 분석을 해보면 국어와 탐구 성적이 조금 우수한 편이고요. 또 영어가 점수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학생의 원점수 총합, 단순 총합을 해보면 341점이고 이 점수는 그 상위 누적으로 봤을 때 9.5%에 해당하는 점수 입니다. 그리고 또 예상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통해서 총점을 살펴보았는데요. 표준 점수 합이 495점이고요. 이 점수는 이제 상위 누적 9.2%에 해당이 되는 점수이고 또 백분위 합으로는 343점입니다. 백분위 합 343점은 역시 상위 누적으로 8.9%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가 되거나 또는 백분위가 되거나 또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반영하는 그런 어떤 조합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에게는 백분위를 활용한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점수대로 봤을 때는 지원 가능한 대학을 대략적으로 좀 살펴드리면 서울 소재 대학에 조금 서울 소재 대학 하위권 좀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소재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대학들 중에서 백분위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을 좀 추천드리면 국민대, 광운대, 가천대, 또 단국대, 그리고 강원대, 충북대 이런 대학들이 백분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 조금씩이나마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학생의 구체적인 이제 가채점 점수를 분석으로 해서 대학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짚어 주셨는데요. 이제 주목해서 들어야 할 부분은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유리한 학생이기 때문에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영역별 조합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유리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그 유리한 조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과목별 비율인데요. 그 1대1 대 1대1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산출 점수가 341점이고요. 상위 누적을 살펴보면 9.5%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수영탐 비율이 2대2 대 2대 1이었을 경우에는 338.84로 기준 점수보다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이고요. 역시 상위 누적을 봤을 때 10.2%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수영탐의 그 비율이 3대 2대 2대 3. 그래서 즉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고 수학과 영어의 탐구 비율이 작았던 경우는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올라가게 되는데요. 346.4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 경우를 따져보면 상위 누적으로 약 8.3%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대 2대 3대 2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340점이 산출이 되고요. 상위 누적으로는 9.8%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또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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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탐구의 비율이 많이 낮은 주요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비율이 좀 낮은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 역시 점수가 좀 하락해서 338점에 해당이 되고 상위 누적으로 따졌을 때는 10.5%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별 비율 조합을 봤을 때는요. 3대 2대 2대 3으로 되어 있는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쪽이 우리 학생한테 유리할 텐데요. 사실은 이러한 조합은 조합상은 있지만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 3대 2대 2대 3의 조합이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수준의 대학에서는 이런 조합을 좀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조합을 활용한 그런 대학들을 선택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은 수능 점수를 받은 학생들 중에서도 영역별로 성적을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 동 점수대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학생이 어느 부분이 좀 더 유리하고 좀 더 불리한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영역 또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화면을 통해서 동 점수대 학생들과 한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341점이고요. 국어가 95점, 그 다음에 수학이 84점, 영어가 73점이었고, 탐구가 89점이었는데요. 동 점수대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국어는 5점 정도가 더 잘 본 상태이고요. 수학도 역시 2점이 잘 본 상태이고, 탐구도 역시 4점이 잘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탐구 모두를 다 잘 봤는데, 영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1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성적대에서 인문계의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의 경우에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그 영어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 대학의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준점을 잡을 때 현재 341점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점수에서 기준점을 잡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학생의 그 수능 가채점을 통해서 지원 전략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학생이 지금 국어와 수학, 탐구의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고 또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상위 누적이 8에서 9% 정도에 해당이 되지만 영어 성적이 낮아서 좀 불리한 편입니다. 따라서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이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의 지원 그 수준 대학에서는 영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점수를 낮춰서 안정적인 점수 기준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어가 좀 적게 반영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네, 더 들어볼게요. 네, 세 번째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환산 점수를 참고하는 것.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그냥 단순 총합의 점수가 아니라 영역별 반영 비율이 고려된 점수를 반드시 환산해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정시에서는 그 수능 100% 선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의 성적을 조금 고려하지 않고 지원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학생이 지금 지방 공립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지방 공립대학 중심으로는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좀 실질적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 전에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있다면 그 환산을 해서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뭐 불리한지 유리한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오늘이 우리 학생 수시 면접을 치르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좀 여쭤볼게요. 오늘 면접 잘 봤나요? 네, 나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수시 전형이 우리 학생도 지금 전형을 봤다고 하고요. 12월 2일까지 치러지고 나면은 이 수시 합격자가 12월 7일 토요일까지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 또 합격한 학생들이 알아둬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모든 수험생들 고생 많이 했고요. 모두가 원하는 결과 얻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정시라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자신감 가지고 임해줬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제 합격한 학생들은 축하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로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먼저 합격했다고 하면 여러 군데 합격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등록 기간 내에 한 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만에 하나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나 각종 학교 그런 부분은 이중 등록 금지 제한이 이제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학이 이중 등록을 해버리면 결국 대교협에서 대학에 통보하고 합격을 무효로 시키거든요. 그 점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시 최종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라 하는 것은 최초 합격뿐만 아니라
충원 합격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점 유의해서 꼭 참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시에 지원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맞이하기를 기도하면서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충남대와 전북대학교고요. 모집 단위는 역시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우리 학생이 도전했을 때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 충남대와 전북대의 심리학과의 특징을 또 합격 가능성 이런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충남대학교 심리학과입니다. 가군과 나군에 분할 모집을 하고 있고요. 가군에서는 수능 10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나군에서는 수능 60%, 학생부 40%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반영 비율은 이제 국어, 국수, 영탐 기준으로 해서 32, 16, 32, 20으로 해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 학생이 영어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 환산을 해봤더니 우리 학생의 점수는 341점인데 비율을 적용하니까 340점 정도 되고요. 배치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이 가군에서는 한 345점 정도, 원점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한 350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이 지원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충남대를 가군이든 나군이든 지원을 한다면 다른 군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전북대입니다. 전북대 역시 가나군 분할 모집을 하고요. 가군에서는 수능 100%로, 나군에서는 수능 50%와 학생부로 5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반영 비율은 국수 영탐 30, 20, 30, 20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우리 학생 비율을 적용한 점수와 학생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기준점이 328 또는 332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으로는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충남대와 전북대를 가나군 조합을 해서 쓰면은 한쪽은 1승 1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심리학과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우리 학생이 좀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 심리학과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들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강원대 심리학과입니다. 가군과 나군 역시 분할 모집하고 있고요. 가군에서는 수능 76.9%, 학생부 23.1%를 반영하고 나군에서는 역시 수능 100%입니다. 반영 비율은 모두가 동일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점과 비율을 적용한 성적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준점 보시면 336점과 339점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조금 안정적이거나 또는 적정한 선이기 때문에 강원대를 추천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북대와 충남대의 경우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세한 부분이지만 100분위가 유리하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강원대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대학입니다. 다음 충북대입니다. 충북대 역시 가나군 분할 모집을 하게 되고요. 가군에서는 수능 60%, 학생부 40%, 나군에서는 수능 10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반영 비율은 역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기준점은 가군에서는 340이고요. 나군에서는 한 343점 정도로 잡아봤는데 우리 학생의 점수 비율 적용하면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요. 가군에서는 좀 적정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나군에서는 소신 지원이다라고 판단을 내려봤는데 충북대 역시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아주대인데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아주대에 2군데나 지원을 했습니다. 2회차를 아주대에 쓸 정도로 아주대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아주대는 가군과 다군에서 이제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가군은 역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또 나뉘게 되고요. 우선 선발은 이제 수능 10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수능 70%와 학생부 30%이기는 하지만 아주대의 경우에서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영 비율은 역시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기준점 보시면 우리 학생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좀 신중한 지원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다군입니다. 수능 100%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 반영 비율이 가군에 있을 때와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25%로 높아지고 또 탐구의 반영 비율이 15%로 내려갑니다. 우리 학생은 탐구 성적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데 탐구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점수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다군이기 때문에 그 배치 점수 기준점은 조금 더 올라가서요. 다군에서 아주대 심리학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좀 상향 지원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다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높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또 다군에서는 한번 좀 모험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 충남대 심리학과가 약간 상향이니까 다른 군에서 좀 안정적으로 잘 나눠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떻게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네. 네, 목소리가 한결 자신 있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제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또 오늘 내용 잘 참고해서 전략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 국수 탐 반영 비율이 높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영어의 반영 비율이 낮은 곳을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한 환산 점수를 참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서는 강원대 심리학과 안정에 해당합니다. 충남대 심리학과 상향이고요. 나군에서는 전북대 심리학과 안정이고요. 충북대 심리학과 소신입니다. 다군에서는 아주대 심리학과 상향 지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입니다.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인데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식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세계지리죠. 문항에서 중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문제 발문은 지도는 지역경제협력체 A, B의 회원국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A는 유럽연합 EU죠. 네. 그리고 B는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지원 해당국인데 네. 지금 이 두 보기를 주고서 보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디귿항인데요. A는 B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정답으로 지금 이야기를 평가원 측에서는 밝혔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 이제 화면에서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평가원은 A는 B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D항을 정답으로 제시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에서 2012년 국내 총 생산액을 보면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 유럽연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2011년에 만들어진 교과서를 기초로 출제한 문항이 현실과 달랐다는 점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애매하네요. 이게 네. 책과 실제가 좀 달랐던 네.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평가원 측에서도 한국
그 경제지리학회 그리고 한국지리 환경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수능에서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한 우리 수험생들이 2만 8천여 명에 해당을 하고요. 이 문항이 또 이제 3점짜리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 처리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대입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정시 입시 전략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수능이 끝난 지금 수험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만한 학과를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아직 이제 수능 점수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학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시 지원할 대학과 학과에 대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대학 선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서 대학 선택과 학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난이 극심한 경우에는 계약학과라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계약학과라는 건 좀 생소한데요. 네. 어떤 학과인가요? 네, 계약학과는 통상 이제 산업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에 위탁을 해서 그 학과를 개설을 하고 또 학과 운영의 상당 부분, 뭐 50% 정도 가까운 경비를 기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학생이 졸업한 뒤에는 기업체로 이렇게 스카웃하는 이런 형태의 계약학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학과들은 각종 장학 혜택과 졸업 후 취업에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살펴볼 만한 대학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이 협력을 맺은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학교에 이런 학과가 있을까요? 네, 현재 계약학과로 이제 개설이 된 학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천대학교의 게임 프로젝트 트랙이 있고요, 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스포츠산업학과가 있고요, 경북대학교의 모바일공학과,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사이버국방학과,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그리고 세종대학교의 국방시스템공학과, 그리고 충남대학교의 해군학 전공, 또 한림대학교의 유비쿼터스 게임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2회차 원서 접수 끝난 이 시기에 우리 수험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니까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하는 경향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그리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해서 학과를 선택하라는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야가 좀 명확한 학과들인 것 같은데 네.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선택을 좀 고려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구제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씩씩한 남학생 전화를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를 가고 싶은 고상학생입니다. 네, 서울시립대라는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수능 가채점 해보니까 어떤가요? 기대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수학은 기대만큼 나왔는데 영어랑 과학이 좀 기대만큼 안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수능은 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을 좀 받아볼 건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이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능 치르고 고민이 많죠? 네, 영어가 네, 좀 예, 특히 영어 성적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네. 점이 궁금한가요? 대학 중에서 영어를 좀 적게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 있나 좀 궁금해서요. 예,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한 점 제가 꼼꼼히 분석했거든요. 끝까지 네. 좀 지켜봐 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좀 반영이 적은 학교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세밀하게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자료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우선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 3등급, 수학 2.8, 영어 3.5, 과학 3.3, 평균 3.2등급이고요. 2014학년도 수능 가채점, 이거는 예상 점수죠. 국어 A가 87에, 원점수 87에 3등급이 예상되고요. 수학 B가 2등급 끝이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학생이 걱정하는 영어 B가 5등급 초반에 걸려 있고요. 근데 화학원이 3등급, 생명과학이 32점에 4등급. 그래도 원점수 합계를, 단순 합계를 하면 한 306점이고, 등급 평균은 한 3.4등급 정도 되겠습니다. 네, 희망대학 볼게요. 예, 희망대학을 보면 서울시립대, 중앙대, 광운대 모두 컴퓨터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시지원대학을 보면 한양대 논술 전형이고, 중앙대도 마찬가지, 성균관대도 전부 컴퓨터 공학 계열로 지원했는데요. 이 셋 다 모두 안타깝게도 좀 불합격했고요. 1차에서 또 건국대는 아직 발표가 남아 있고요. 2차에서는 지금 명지대하고 동국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 발표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수시 지원 대학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점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그 점수를 이렇게 좀 보니까요, 영역별로 좀 보니까, 표준 점수 한 446 추정 점수이긴 하지만, 네. 동 점수대의 평균과 비교해보면, 영역별로 보면, 수학 B는 굉장히 좀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원점수 306점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 점수대의 평균이 한 70점인데, 우리 학생이 84점이니까 14점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국어하고 과탐은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우리 학생들 염려하는 영어 B가 좀 문제인데, 상당히 좀 많이 처져 있는.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반영된다면 수학의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는 영역이고, 영어는 또 이제 그 같은 총점대에서는 100분위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봐서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좀 우수하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좀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받은 이 영역별 점수를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 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화면을 보면서 영역별 유리한 조합을 좀 따져보면요. 자, 국수영탐 과학 2개를 반영했을 때 학생 원점수가 306점, 동점자 평균 같은 점수대로 놓고 봤을 때 국수탐, 영어가 지금 빠졌죠.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이제 플러스 11로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고, 그러니까 영어가 빠졌을 경우에 저렇게 굉장히 유리한데, 수영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죠. 수학이 굉장히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거의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탐 플러스 국수형 태기, 그러면 이 부분도 영어가 자동적으로 빠지니까 플러스 11로 매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개 영역을 반영한다면 영어가 빠지는 전형이 가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시립대잖아요. 시립대뿐만 아니라 지금 인서울 내에서는 지금 3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이 정시 원서 쓰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자연계열에서 지금 영어가 빠질 수 있는 학교가 인서울 안에서 홍익대가 있어요. 그런데 홍익대는 가나다 분할 모집을 안 하는데, 가다구는 수탄 플러스 국영 태길이니까 영어가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군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만 반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불리하지는 않을 텐데, 그 문제는 이 영역을 반영했을 때 기준 점수하고 우리 학생의 점수 차이가 꽤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유리한 조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본 수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영어 B가 아무래도 정말 좀 많이 아쉬운데, 사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영어 B가 많이 어려워서 다들 타격을 입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상영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올해 입시에서 인문계와 그 자연계 학생들 영어 B의 특징은 어떻게 지금 나타났고, 또 이런 점들을 입시 전략을 짤 때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B형
좀 난이도가 좀 높아서요.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선택형 수능이었기 때문에 A형과 B형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또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뭐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함을 안고 있었는데, 난이도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또 편차가 좀 심해져서 또 표준 점수가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B형의 경우에는 131점, 만점이 131점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B형의 경우에는 만점이 140점, 그다음에 영어 B형은 137점입니다. 그래서 국어 B형보다는 영어 B형에 있어서 표준 점수 만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표준 점수 반영에 있어서 영어 비율을 좀 상대적으로 좀 잘 보면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영 비율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인문계열 경우에는 중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영어를 반드시 잘해야만 또 원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 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연계열은 그보다는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반영이 되지 않는 곳도 있고요. 또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곳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성적대에 맞추어서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부분 이제 중상위권, 인문계, 자연계 할 것 없이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그 영어 같은 경우는 B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B형이 지정이기 때문에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없고요. 하지만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A형과 B형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B형에 분명히 가산점이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될 거고요. 그 B형의 가산점, 본인이 A형을 선택했느냐 B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산점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유불리를 따져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서상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은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시죠. 지금 이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에서 지원했다거나 또는 정시에 희망하는 대학을 보면 지금 점수대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에게 좀 먼저 하나 좀 조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높은 대학만 우리 가고 싶은 대학만 우리가 희망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점수대면 수도권까지 좀 지역을 좀 넓히는 것이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의 점수를 단순합으로 본다면 상위 30% 전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점수대에는 또 가장 많은 학생이 또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컴퓨터 관련 학과라고 뚜렷한 진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학과를 버리고 조금 낮은 학과를 선택한다면 학교 레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하나 선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가나다 3개 중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재수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 정도는 소신, 약간 상향을 하고 둘 정도는 적정 내지는 안정적으로 좀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정시 대학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학생한테 좀 그 질문 하나만 잠깐 하고 갈게요. 정시 희망하는 대학들 지금 어떤 기준으로 뽑았나요? 그냥 가고 싶은 대학교가 그쪽이어서요. 그렇죠. 희망 위주로? 예, 하나만 더 잠깐 물어볼게요. 원래 모의고사하고 지금 수능하고 차이가 많이 났나요? 영어는 좀 떨어진 편이었는데 다른 거는 좀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논술 전형은 내가 봐서는 쓰는 게 바람직한 건 맞는데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그 성대, 한대, 중대, 건대를 지금 1차에서 논술 전형을 썼는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이 정도 나왔었다면 조금 좀 낮춰 쓰는 분산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였어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도 이렇게 이제 희망하는 대학이 꽤 높거든요. 시립대, 중앙대, 이제 광운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요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시립대 먼저 보면요. 시립대 컴퓨터과학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다군 분할 모집을 하고요. 전형 요소는 다군에서는 수능 100으로 하지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서 하고 여기 보면 반영 비율로 보면 우리 학생은 특히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수학하고 영어거든요. 네. 수학하고 영어를 보면 지금 30, 20이니까 학생한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불리하지는 않는데
지금 활용 원점수하고 지금 예를 들어 원점수 기준으로 추정 점수하고 학생 점수 차이가 약 한 32점이 나면 과도 상향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이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앙대도 좀 잠깐 보면요. 중앙대도 간학원 분할 모집하고 반영 비율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0, 20이란 말이죠. 그러면 학생한테 이 반영 비율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편인데 문제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이 여기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 상향으로 판단이 되고요. 광운대를 좀 눈여겨보면 여기 간학원 분할 모집하고요. 가군에서는 수능 100으로 일괄 선발하고 나군에서는 우선 선발 50%를 수능 100, 그다음 학생부 20을 얹어서 이제 일반 선발하는데 여기는 반영 비율 보면 수학비가 35죠.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지만 마찬가지로 또 영어가 또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다지 많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도 지금 차이가 한 22점 나기 때문에 아까 시립대나 중대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좀 상향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와 중앙대 그리고 광운대학교는 현재로서는 좀 상향 지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도전하기에 적합한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그 가나다 군별로 우리가 이제 상향, 소신, 적정 이런 순으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군에서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좀 빼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여기 컴퓨터공학과를 보면 여기도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20대, 30대, 30대 20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학생한테 그다지 유리한 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과투를 지금 3% 가산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은 원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차이가 약 한 9점 정도니까 그렇게 심하게 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신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군의 인천대 컴퓨터공학부를 보면 여기도 반영 비율을 좀 보면 아까 한양대 에리카와 똑같이 수학과학에 있어서 수학 영어에 있어서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원점수하고 원점수 기준으로 차이를 봤을 때는 좀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나군을 보면 나군에서도 광운대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세종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 30, 70을 하는데 반영 비율에서 수학비가 40%나 되죠. 네. 굉장히 많고요. 우리 학생이 취약점이 영어란 말이죠. 영어 15%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반영 비율 조건으로 본다면 세종대가 우리 학생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점수 기준으로 지금 차이가 한 13점 나는데 저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소신으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상명대를 보면 상명대는 수학 영어를 보면 지금 영어 B를 묶어놨기 때문에 영어 A를 본 친구들은 당연히 못 들어오겠죠. 그런데 30, 30이라서 저 부분이 그다지 유리해 보이진 않지만 네. 지금 기준점 차이가 마이너스 1 정도 나기 때문에 좀 적정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군을 좀 보면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학 영어가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점수 차이가 약 13점 정도라고 그리고 다군은 가나와 달리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안정으로 잡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래서 명지대는 좀 상향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성대를 보면 한성대 같은 경우는 수학비가 지금 40인데 영어비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점수 차이가 꽤 나는데 일단은 간하군 역학관계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써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서경대를 보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학 영어 자연계를 할지라도 영어가 그렇게 반영 비율이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다지 유리한 점은 없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학비에서 10% 가산점을 받지만 영어비에서 20%를 받죠. 이 부분이 우리 학생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적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좀 받아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도움 좀 많이 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 잘 참고해서 실제 성적 나오고 나면 전략을 다시 한번 잘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은 수학 B에서 점수가 동점자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우리 학생이 고려해야 할 점은 100분위 반영보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4군에서는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상향 지원에 해당하고요. 나군입니다. 상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적정에 해당하고요. 다군에서는 서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적정에 해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들 상담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수능에서는 영어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들 영어비 때문에 어려워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전략을 좀 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그리고 윤상경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강원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동국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정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